여러분, 저 오늘 코 수술하러 왔습니다. 배경음악 때문에 잘 들어갈지 몰라요. 올림픽 때 죽었더니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허겁지겁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당일에 자간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이따가 마저 집에서 찍어야 돼요. 목걸이도 빼야 돼서 일어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 잠만 사주시고요. 고개 위로 한번 들어주세요. 반대쪽 45도 한번 봐주시고요. 되셨어요? 네. 두근두근 너무 떨립니다. 저는 기증으로 자가하는 거 엄청 고민하다가 이번 한 번이 진짜 마지막 수술이길 바라면서 청산할 때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자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간을 하게 되면 여기 갈비뼈를 째고 제 뼈를 빼야 돼서 복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엔 제발 잘 되게 안전하게 무사히 끝나고. 이번 수술 잘 되길 우리 딸아이들도 기도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꼴이 너무 흉측해서 잠옷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꼈고요. 창피한 거기보다 우리 딸아이들의 비위를 위해서 일단 지금 수술을 끝내고 왔는데 오늘 오전 10시에서 10시 반쯤 수술 시작을 해서 한 5시가 걸렸대요. 기존에 엑스레이 찍히지 않았던 콧대에 진피 제거하고 뭐 코끝에 메쉬 같은 뭐 그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긁어내느라고 생각보다 1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저번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그런 수술 방법으로 했는데 달라진 건 원래 기증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딱 수술 전날 지인분이 기증등도 하셨고 자가등을 하셨는데 기증등은 떨어져서 뭐 이렇게 다시 했다 이런 말을 막판에 수술 전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없이 자가등으로 바꿨는데 기증등으로 할 걸 그랬어요. 여기 코보다 갈비뼈가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숨을 쉬는 것도 아프고 걸어 다니는 것도 아프고 하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을 또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약간 힘듦이 있습니다. 자가능 연골을 사용하시면 당연히 내 연골을 사용하니까 몸에는 더 좋고 회복에는 더 좋겠지만 일상생활은 어렵고 너무너무 아프다. 지금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해기박직하죠?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더 부을 거예요. 제가 한 번 수술해봐서 아는데 절골은 다음날 수술 붓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자기를. 굿나잇. 예뻐지기 참 힘들다. 안녕.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갈비뼈는 숨 쉴 때마다 아프고 이제 귀 연골 뒤에도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플지 않았으면 다시는 감각해봤을 것 같아요. 첫 수술 때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가지고 그때는 1001살 때라 혼자 서울로 고속버스 타고 혼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여러분 2일차예요. 아직도 코에 손 박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 눈 쪽이 붓기가 너무 심해서 눈 뜨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회사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붓기가 진짜 너무 심합니다. 코에 손만 빼도 좀 살 것 같은데 오늘 제발 빼주시기를. 나 다시는 진짜 내 인생에 성형을 먹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코 재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촬영 시점으로 2월 11일이어서 내일이 되면 딱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에요. 일단 저는 제가 재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코뼈가 조금 여기 콧대가 두껍고 콧대는 높은데 코끝이 낮아서 매부리도 살짝 있어서 첫 번째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부리를 깎고 그 다음에 코끝을 콧대에 맞춰서 살짝 높여서 했지만 이제 원래 제 콤플렉스였던 콧대 좀 얄쌍하게 하면서 버선코되는 그런 게 보완이 안 됐었거든요. 중안부가 길다 보니까 중성적인 이미지가 늘 저는 컴플렉스였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트젠이다, 이분 트젠이다 막 이런 댓글들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던 찰나에 남편이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나도 코 재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고요. 제가 이제 유럽 스위스를 일주일 동안 가게 되다 보니까 이때 조금 회복을 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재수술 날짜를 잡고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찍는 영상은 수술을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재수술을 하면서 붓기를 빼고 또 회복을 하면서 도움이 됐었던 정보나 꿀템들을 공유해드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수술을 5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20대였어서 그랬는지 첫 번째 수술이어서 그랬는지 혼자서 천안에서 서울로 수술을 하고 혼자 고속버스 타고 올 정도로 정말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오히려 그 코에 솜을 박는 게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잤던 그 4일 동안이 진짜 힘들었었다는 기억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수술을 할 때도 당연히 저는 출근에도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며칠 손 박는 그때만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재수술을 계획을 하게 됐고, 우선 저는 병원을 딱 2곳만 갔어요. 막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검색하고 하는 것도 시간도 없고 조금 귀찮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재수술을 하고 잘 되신 분들한테 병원을 어디서 했는지 물어봐서, 일단 제가 3년 동안 다녔던 그 준호에어 저희 담당하고 계신 원장님이 수술을 하신 곳이 제가 또 알고 있는 병원이어서 거기가 코 재수술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도 상담만 하는데 한 2달을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일단 컴플렉스로 생각했던 코가 일자인 부분, 그리고 제가 콧대에 살짝 좀 눌림이 있었어요. 뼈가 약간 파인 것처럼.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조금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2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그것만 보완해주는 식의 수술 방식을 얘기하셨고, 일단은 워낙에 이제 재수술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거기를 예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날짜가 잘 안 잡히기도 했고, 그쪽 상담실장님이 카톡으로만 연락이 됐는데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또 제가 잘 아는 셀럽분이 코를 수술하셨는데 병원 정보를 인스타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콤플렉스 보완뿐만 아니라 코 수술을 첫 번째 하고 콧구멍이 짝짝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콧구멍 짝짝이인 부분도 원장님이 캐치를 해서 그 부분도 보완해 주실 수 있다 하시고, 용코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콧구멍이 약간 앞쪽에 들려 보이는 그런 부분도 먼저 캐치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병원은 상담을 받아보실 때 2곳에서 3곳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가격적인 면이나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게 콤플렉스도 보완되면서 이쪽은 좀 내가 수술을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분명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술 방식과 이런 부분을 비교할 때 꼭 여러 곳을 상담 받으셔야 하고, 저는 그래서 요번에 재수술을 한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저의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주시면서 완전 첫 번째 상담받았던 병원이랑은 다른 수술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방식은 절골, 그 다음에 자가늑, 그 다음에 귀연골,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조금 얇고 뭐 해서 진피층 뭐 이렇게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가늑이랑 기직늑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워낙에 검색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기직늑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제 주변에 지인 2명이 기직늑을 했다고 하길래 그냥 뭔가 자가늑은 여기 제 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플까봐 기직늑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수술 전날 지인분들과 저녁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코 수술을 5번 하셨는데 무조건 자가늑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재수술을 다시 하지 않을 거면 내 거를 추출하는 게 가장 좋다 해서 전날 딱 자가늑으로 바꾼 거였죠. 그래서 뭐 자가늑이 얼마나 아플지 이런 통증에 대해서 검색도 1도 안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재수술의 절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가늑은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해요. 총 6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취해서 깨자마자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 두통에 갈비뼈는 진짜
제가 비유하자면 총 맞은 느낌? 그래서 막 간호사분한테 무통주사 좀 놔달라고 했는데 이미 수술을 할 때 무통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픔이 시작이 돼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걷는 것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워낙에 뼈를 많이 갈고 깎고 해서 힘드셨다고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재수술인 것도 있고 절골인 것도 있고 제가 20대와는 다른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전보다는 아팠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1일차부터 진짜 이 고통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딸랑이들한테도 좀 이런 수술 경과나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찍었던 경과 사진도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네, 저는 절골을 했기 때문에 붓기와 멍이 더 심했다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코에 솜을 박았던 그 숨막힘은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이전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입으로 숨 쉬는 게 뭔가 괜찮았었고 오히려 저는 이 붓기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약간 이게 뭐라고 하지? 소망장애? 이런 말이 있던데 솜을 받고 있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공황장애가 온다는 말로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5일차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2일차 만에 솜을 빼달라고 진짜 애원을 해서 빼고 대신 절골을 해서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한 2시간 정도 지혈을 하면서 지켜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서 해야 되는 솜을 박아야 되는 날짜는 꼭 지키시는 게 코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이후로 내 인생에 성형이란 없다. 진짜 생각하면서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나 싶더라고요. 막 되돌아보면 아무렇지 않게 막 바쁘게 일하더라도 건강했던 그때가 너무 감사했던 하루하루였다는 걸 막 몸소 깨달았고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는 이제부터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살려고 다짐을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자가늑이기 때문에 기증늑보다는 통증이랑 비용도 더 있었고 보통 귀 하면은 코보다 귀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귀는 크게 건들거나 옆으로 눕진 않는 이상 귀가 가만히 있으면 아프진 않았고 자가늑이 진짜 일주일 동안 총 맞은 느낌 그 다음부터는 칼 맞은 느낌처럼 걷는 것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숨 쉬는 것도 아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바사 케바케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의견이 맞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기증력도 짱짱하게 잘 되고 좋은 걸 써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왕이면 제 연골이 더 잘 자리 잡을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수술은 하고 싶지 않고 마지막 수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자가늑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가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침대랑 한 몸이었던 게 붓기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아이스팩을 수시로 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붓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두통이 심하고 여기 있을 때부터 이제 숨 쉬는 게 힘들어져서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잠시만요. 콧물이 이게 계속 나요. 코 수술하고 나면.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산책을 해야 될 정도로 붓기 때문에도 힘들었고 자가늑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코에 솜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것보다는 이제 붓기 때문에 잠을 일주일 동안은 못 잤고 일주일 만에 통잠을 잤던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 수술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꿀팁, 꿀템 그리고 붓기 관리에 좋았던 꿀템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코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무조건 쟁여놓으셔야 되는 꿀템과 꿀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습기는 무조건 빵빵하게 트셔야 돼요. 저는 2대를 틀어놨어요. 이게 솜을 박은 동안에는 입으로만 숨쉬기 때문에 아무리 습도가 높아도 입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는 무조건 빵빵하게 트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스트 공병을 사서 저는 생수를 채워서 입이 마를 때마다 수시로 뿌려줬어요. 목캔디나 무설탕, 사탕을 두시면 또 좋아요. 이게 물고 있으면 침이 생겨서 건조함이 줄어들거든요. 왔다 갔다 이제 진료를 받을 때도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면 겨울이다 보니까 히터를 막 빵빵하게 틀잖아요. 그때도 막 숨이 막혔거든요. 무설탕, 사탕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쿠션. 제가 썼던 등 쿠션이랑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너무 편하게 잘 자고 있어서 여기에 정보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붓기에는 어쨌건 머리는 심장보다 높게 해야 붓기에 좋기 때문에 등 쿠션이나
이 쿠션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이랑 콧물약은 무조건 약국 가셔서 쟁여놓으세요. 하루에 6알까지는 드실 수가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주시는 약도 진통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타이레놀은 추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실제로 일주일간 진통제를 하루에 6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 콧물약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콧물이 더 나기도 하고 코 수술 후에는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콧물이 이제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콧물약은 꾸준히 먹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멸균 면봉 넉넉히 사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3통은 쓴 것 같고 아직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콧물이 계속 날 거고 아무래도 좀 세균 감염이 있기 때문에 멸균 면봉으로 이제 콧물이나 이런 오염물을 제거해주는 게 좋고 일주일 동안은 코 안에 연고를 바르기 때문에라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가늑으로 할 경우에는 갈비뼈 복대가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제품명 제가 띄워둘게요. 저는 한투스 갈비뼈 보호대, 늑골 보호대를 쿠팡에서 구매해서 썼고요. 그다음 가슴 마스크도 있으면 좋습니다. 외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병원 진료를 보러 왔다 갔다 외출을 해야 될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조금 코에 솜을 박아둔 동안 너무 숨이 막히면 이 마스크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크리넥스 가습 촉촉 마스크를 썼는데 이번 유럽을 갈 때 장거리 비행 때문에 웰키 촉촉 가습 마스크를 써봤거든요. 근데 2개 중에는 저는 웰키 촉촉 가습 마스크가 더 가습 효과에 좋았어요. 그 안에 든 물 흡수하는 스펀지가 웰키 마스크가 조금 더 도톰하고 커서 가습 효과에 더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행 14시간 비행에도 쓸 만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킨푸드 당근 패드. 코 수술하고 나서 실밥 제거하기까지는 세수를 못해요. 근데 좀 찝찝하고 유분도 많이 생기잖아요. 일반 패드는 좀 피부가 민감해지고 오히려 수분을 뺐을 것 같은데 스킨푸드 당근 패드는 제가 예전에 쌍수했을 때도 그렇고 잘 썼기 때문에 요번에도 구비해뒀었는데 이 패드로 얼굴을 자주 닦아줬더니 유분 제거에도 좋고 이걸로만 닦고 스킨로션 안 발랐는데도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푸드 블랙 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이 제품도 제가 첫 번째 코 수술했을 때랑 쌍수했을 때 썼었던 건데 구멍을 떼고 실밥 제거를 하고 첫 세안 가능할 때 이제 오래 세수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지나 각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좀 불려준 다음에 닦아주셔도 좋고 이 제품으로 살살 각질 제거랑 피지 제거 해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분간 엎드려서 고개 숙여서 머리 감는 게 힘들거든요. 2주간은 피해주시고 더 간다면 4주, 한 달 동안은 이왕이면 이제 일어서서 고개 숙이지 않고 머리 감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이제 미용실 가서 성형 샴푸 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매번 하면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노워시 드라이 샴푸로 해주고 드라이로 말려만 주면 개운하고 진짜 머리 감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헤드스팟 7 노워시 샴푸. 이 제품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올리브영에 파는 드라이 샴푸 중에 스프레이 제품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썼던 이 노워시 샴푸가 훨씬 더 좋았어요. 머리 두피의 청량함과 유분을 확실히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붓기 관리 꿀팁과 꿀템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자면 아프다고 누워만 있는 것보단 하루에 30분씩은 산책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한 5일인가 일주일까지는 아예 일어서는 것 자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는 하루에 무조건 30분 이상은 산책을 했습니다. 확실히 붓기가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산책은 해주는 게 붓기에 정말 좋고요. 저는 실제로 붓기 때문에 진짜 얼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새벽에도 뛰쳐나와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 만큼 진짜 붓기에는 뭐 호박즙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첫 번째로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또 안내를 해주실 텐데 부목 제거하기까지는 얼음팩을 자주 해주는 게 붓기 관리에 좋고요.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서 이제 멍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은 어차피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멍 빼는데 온찜질은 저는 이제 굿잠 스팀한데 쿠팡에서 구매한 이 제품을 썼고 이제 진영 언니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숙면을 취할 때도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도 실제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애용을 하고 이제 진영 언니가 준 것도 다 써서 내돈내산으로 사서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 A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붓기 관리로 검색을 해서 알게 된 제품인데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형 후에 붓기 빼는 약으로 다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구매하는 엘라스 A도 붓기 관리템으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박즙은 실제로 막 효과가 엄청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계속 먹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생베라수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요번 수술에는 먹진 않았지만 쌍수하고 나서는 보생베라수를 먹었거든요. 이 보생베라수랑 엘라세이는 워낙 붓기템으로 유명한 거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코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정보와 꿀템과 꿀팁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자연 미인이 가장 좋은 거고 저도 이후로는 더 이상 제 얼굴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컴플렉스라고 느꼈던 이 중안부가 많이 짧아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지인분들도 정말로 코 수술이 잘 됐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제 지인도 제가 한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지인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빠르게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인스타 문의가 정말로 수백 개가 와가지고 제가 정보도 드렸고요. 유튜브에는 병원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DM 주시면 제가 진행했던 정보랑 병원명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혐오짤이 있었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째라서 아마 잠붓기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일 것 같고 점점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아프고 숙취, 독감 걸리고 이제 코 수술까지 진짜 아픈 거는 다 몰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see you.